항상 지역 농어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36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아따 냄새가 좀 독하네.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해결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생산만 하는 게 기능이 아니고 방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거 당초에 만들고자 했던 취지라니까. 그걸 해야 원민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풀어드리고 풀어주는 것 자체가 편하게 만들거나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묵은 과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수건들,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내 드리는 것이 또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국회의원은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입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한 노인문화센터. 이곳에 신태인읍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에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자리인데요? 뭐 하는 자리냐고요? 그냥 담소 오는 자리 아닌가? 서로 의견 묻고 의견 나누고 하는 자리. 누구랑 담소를 나누는 자리? 윤준병 씨.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의 37개 읍면동 지역을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 이 시간의 이름은 토방청담이라는데요.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건의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는 현장 민원실입니다. 윤준병의 현장 민원실. 토요일 날 방문해서 잘 듣고 대화한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닌 행사예요. 토요일 방문을 줄여 토방.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토방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 또 부엌에서 부엌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를 토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방에 앉아서 정담도 나누고 했던 게 옛날 우리 민속이었어요. 그런 내용들도 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정담이 아니고 청담, 잘 듣겠다. 청담 이렇게 해서 장명을 했습니다. 이웃집 문 앞 토방에 앉아 담소를 나누듯 민원실 문턱을 낮춰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라는 건데요. 이름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카메라를 보더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 신태희는 뭐 많이 배워서 별로 질문사항이 없나 보다. 지금 그 도시가스는 잘 돼가고 있어요? 예. 작업하고 있죠? 아마 금년 9월이면 이제 실제 작업이 1단계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염원이 하나 풀리는 거죠? 일단 12월 말일까지는 이제 그 아파트나 아니면은 그 공단 위주로 해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개인한테는 지금 내년 25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670세대 먼저 하고요. 공동주택하고 지금 2개 이제 공단 있는 쪽에 공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1000여 세대는 단계적으로 한 5년 기간을 가지고 할 거예요. 5년 기간으로? 예. 점진적으로. 우리 물꼬가 트이자 주민들도 각자의 민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좀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당에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면 주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민원 내용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 볼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청취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미처 알 수 없었던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원 내용을 정리하며 해결 방안을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열이 넘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식당과 관련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식당 만드는데 4억만 들여서 만드세요 이런 뜻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들 이해하시니까 뭐 4억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방 청담을 통해 지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붙은 별명도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별명을 네, 해결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걸 왜 세우신 거예요? 아 해결을 잘하니까 해결사죠. 뭐. 아, 해결이 잘해줬어요. 네.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해결을 잘해드리니까 해결사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정치하기 전에 서울의 현안들 내가 있었는데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9호선 문제라든지 교통카드 호환 문제라든지 올빼미 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 그걸 제가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을 때 이미 별칭이 해결사 윤준병이었어요. 서울에서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하지만 처음에 정치권에서 출마 제안을 받았을 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치 영역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늘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권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고향에 가서 접목해서 우리 고향의 발전 또 크게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여기 이장님이에요, 보령. 네. 그 반갑습니다. 파출소 밑에 여기 시원한 게 여기서 얘기해. 네. 파출소 밑에 수로가 요만한 거 묻었대요. 예산은 한 30억 얘기예요. 30억. 토방청담 민원 청취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바로 현장 방문입니다. 민원 내용 중에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하수 관로가 좁아서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빠지니까 상류에 계속 비가 조금 30mm 이상만 오면 침수가 되니 하수 관로를 넓혀달라 뭐 이런 민원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사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의 장소로 향합니다. 여기는 관이 좀 크네. 이곳이 바로 비가 많이 오면 금세 넘쳐버리는 문제의 수로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답답하시는 민원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편이 있는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보시는 분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방법 하나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이 구조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이쪽에서 이쪽에 저류지 만들어서 이쪽만 침수된다 그러면 강제 배수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조부터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 필요하면 협업해서 분담해 가지고라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민원이 아니고 보면 뭐 한 20년, 30년 묵은 수건 과제잖아요.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게 찾아서 아이고 좀 힘이 섰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30도까지 넘어가잖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현장 방문해 주신다는 게 저희들은 고맙죠. 그리고 말씀이라도 저렇게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고마울 데가 없죠. 이튿날
전북 고창군의 하전 어촌 체험마을. 이날 고창군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야말로 찜통더위였는데요. 그때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평소와는 다른 복장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더운데 먼 길 오셨는데 네. 복장이 딱 우리 어민들 복장이네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같다는 뜻이죠. 아니 의원님 복장이 이게 왜 이렇게 되셨어요? 바지락의 주산지인 하전마을인데요. 하전마을에서 바지락을 캐러 다니는 우리 어민들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복장을 입고 하전마을의 이 갯벌이 우리나라 바지락, 뭐 바지락 하면 아마 몸에 좋다는 거 아실 거예요. 노화에도 좋고 또 간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자산인데 그 바지락의 전국 소비량의 생산량의 50%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지금 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갯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생육 환경이 안 좋아져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도 확인할 겸 또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을 겸 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복장도 갖췄으니 갯벌로 나가볼 차례입니다. 연간 최대 10,000톤의 바지락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 고창 하전갯벌.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이곳에 최근 심각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따 냄새가 좀 독하네. 응? 의원님 아까 오실 때는 저쪽에는 냄새가 안 났잖아요. 네네네. 이쪽 오니까 바지락이 있는데 쭉 오니까 딱 냄새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폐사돼서거든요. 예, 예. 지금 폐사가 상당히 많이 돼갖고 지금 껍질이 다 올라왔어요. 해보시면은 이거 살았네. 네, 바지락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 나오잖아요. 바지락이 지금 이렇게 각기질 한번 해갖고는 두세 개씩 나와갖고는 안 돼. 사업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긁어서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다 까진 거예요. 이게 껍질 색깔이 폐사돼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2, 3일 전에 폐사된 거 이거. 예. 이제 보니 갯벌에는 온통 바지락 껍질들 뿐.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지락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면은 한 중폐값으로만 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여기다 투자를 해요. 저희 마을 주민들이. 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면서 이 양식을 하는데 자연을 어떻게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 이게. 갖고 지금 피해가 워낙 너무 많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20대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지금 과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 어민들의 생계와 어촌의 미래가 바로 이 하전갯벌에 달려 있습니다. 직접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프죠? 가능하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도록 하고 국방이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배부르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사는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죠? 돌아오는 길, 착잡한 표정으로 말이 없어진 윤준병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그날 오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고창군 내에 있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몇 해 전부터 이곳에서 바지락 종자 대량 생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서 여기서 프랑크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텀은 얼마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물을 과연 이곳에서 하전갯벌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준 먹이만 먹게끔 만드는.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폐류종자 대량 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이 연구소가 선정됐습니다. 당시 공모사업 선정에 함께 힘을 보탰던 윤준병 의원. 생산 및 방류야. 이후 이 연구소에서 바지락 종폐 대량 생산에 성공해 갯벌에 방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키우려면 지주식으로 해서 안에서 키우든 어디서 하든 그게 필요해요. 오늘은 답답한 어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입장으로 바지락 종폐를 적극적으로 방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단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과제들 조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우리 어민들에게 완결된 내용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정 중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걸 확인해서 이제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바쁜 주말 일정이 끝나면 국회로 출근합니다. 어느덧 국회 입성 5년 차.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여러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냈습니다.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전북대학교 정읍 첨단 캠퍼스 개교, 신태인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확정 등이 해결사 윤준병의 성과입니다. 현안들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경륜이나 또 행정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21대 4년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그 전에 10년, 20년 묵었던 과제들을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역시 해결사라는 이름이 허언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도 해결사라는 명칭을 자주 불러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역구로 가봅니다. 지역 일정을 마치고 모처럼 갖게 된 개인 시간. 작은 언덕을 오르니 산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보는데요. 그런데 누구의 산소일까요? 아버님 산소입니다. 여기가 아버님 산소.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큰 짐을 지고 이제 집안을 이끌어 갈 때, 그래서 자식이 학교도 제대로 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셨고 뿌듯해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둘째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던 아버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항상 성실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준병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스스로에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부친의 산소를 찾아가 초심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역의 수건사업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고창과 부안을 잇는 7.48km 길이의 해상교량 노을대교 건립 예정 현장입니다. 노을대교가 들어서면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서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곳은 정읍시 만석보 쉼터. 최근 이곳의 관광 명소화와 둘레길 조성을 위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꼭 이루고자 하는 지역 사업이 있는 곳, 바로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입니다. 멋지게 조성된 내장산 단풍나무길, 가을이 되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 내장산 단풍터널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덩풀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이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조금 쳐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정비하면 이렇게. 야, 이거 얼마 됐을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100년이 넘은 것 같죠? 야. 수령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노련함을 보이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이곳은 유년기의 좋은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장소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자주 옵니다. 뭐 어린 시절부터 꿈에 이제 늘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런 산 중에 하나고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탐방도 하고 많이 찾는데 뭐 단풍이 일미하면 내장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하도 우리 내장산의 단풍을 멋있게 봐놔서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 단풍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내장산의 단풍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생태공원 이런 지역의 명소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단풍을 즐길 방법을 연구합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드넓게 펼쳐진 내장저수지와 그 주변 풍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정읍의 경우에도 사계절 내내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전망대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과 연결되는 동쪽에 생태탐방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생태공원이 있는 공간을 데크로 연결을 하면 지금 내장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데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가능하고 이 지역이 중심이 돼서 사계절 체령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심지로 탄생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고 단풍 명소이자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내장산. 올가을 내장산 단풍이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은 국회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준비한 자리인데요. 바로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입니다. 먼저 토론회장으로 들어가 뜻을 함께한 동료 의원들과 인사부터 나눕니다. 이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참석한 모습인데요. 항일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자리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894년 9월에 발생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만큼 2차 봉기는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봉준을 포함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을 어디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자체가 왜 항일 독립운동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지만 독립유공자의 애호에 관한 법률 자체 내에 침탈의 전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입법적인 내용과 국가 독립자 애호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난 7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그가 이토록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동학농민혁명 하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봉건 체제를 새롭게 바꿔서 나라를 뒤로 가는 나라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을 편안케 하고자 했던 취지, 또 그런 걸 만들고자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경복궁 점령 사건 등을 통해서 점령하고 침략했을 때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런 정신들이 올곧게 평가받아야 되고 그 정신을 축으로 해서 3.1운동, 4.19 의거나 5.18 또는 최근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자 했던 또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그 취지를 살린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애우하고 선양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해내자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도 하고 또 그런 법안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모양성이라 부르는 이 고창읍성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아트 기법이 도입 안 됐을 때도 이 공간이 아주 좋았어요. 대나무로 쭉쭉 커가지고. 감탄을 많이 해요. 그래요? 아, 요새 이렇게 변했구나. 바로 560년 역사를 지닌 대나무 숲, 맹종 중림입니다. 우리 모양성에 대나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고창 군민들이 자주 찾는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소위 IT 기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문화재하고 서로 협업해서 재탄생시켰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 고창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변화와 감흥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해결 능력과 더불어 발로 뛰는 성실함까지 겸비한 윤준병 의원.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늘 좀 아쉬워하고 보고 싶고 이런 정치인,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그리고 후에 그 친구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큰 보탬이 됐다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